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도 역시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시각 다우 지수가 0.73%, S&P 500 지수가 0.79% 상승세 보이고요. 나스닥도 0.91% 상승하는 등 오늘은 이 지수별로의 격차 없이 골고루 이 키높이를 맞춰가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. 그럼 과연 지금 이 시각 이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었던 구글이 오늘은 약 1%대 하락하면서 이 차익 실현에 나선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요. 그 이외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매기들이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약간의 흔들림을 보이는 건 헬스케어입니다. 오늘 다시 한번 기술주들이 힘을 내고 있기 때문인데 다시 한번 이 기술주의 온기를 불어넣을 법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. 또 오늘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시티은행이 과연 AI 열풍을 타고 이걸 신속하게 수익성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 가이던스를 약간 하향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.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만 약간 흔들림을 보이고요. 전반적으로는 오늘 엔비디아가 1.32% 상승, 브로드컴이 3.6%, AMD도 거의 4% 가까이 오르는 등 그동안 흔들림을 보였었던 AI 반도체 3대 대장주들 오늘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럼 과연 오늘 이런 시장의 흐름을 만들었었던 주요 이슈들 어떤 게 있었는지 저와 함께 세 가지 보시겠습니다. 가장 먼저 오늘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또다시 높여준 이슈 역시나 고용에 있었습니다. 가장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개월 만에 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아니 이 실업자 자체가 줄었는데 고용 측면에 있어서 고용이 개선된 것이 아니냐.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안 되시고요. 추가적으로 이 고용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신규 고용 자체를 이 기업이 줄였다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. 또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, 그러니까 2주 이상 구직 기간에 있는 장기 실업자들의 경우에는 전주 대비해서 1만 건 가까이 증가했는데요. 이 신규 실업자 수 대신에 이 채용 규모 자체가 줄었다는 것은 이 베이지북을 보시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. 이 밤사이에 발표가 됐었던 11월 베이지북, 그러니까 연준이 발간하는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부분들은 다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고용 측면에서 감소 추세가 나타났습니다. 노동 수요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지역에서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이 베이지북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. 이 주요 내용 제가 크게 주요하게 4가지 섹션에 따라서 이 핵심 내용만 분류를 해봤는데 우선 가장 큰 경제 섹터,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. 따라서 시장의 우려를 사지는 않았고요. 또 마찬가지로 물가 역시나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그 역시 일회성인 관세 영향이 컸습니다. 이 관세 이슈가 지나간다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. 또 리스크가 되는 요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회성 요소들의 영향이 컸는데요. 이 셧다운이나 관세 인상과 같이 이 시기만 버티면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는 이슈들이 줄을 이뤘습니다. 문제는 고용이었는데요. 고용이 절반 가까이 되는 지역에서 소폭 감소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고용주들이 채용 자체를 거의 늘리지 않는 채용 동결 추세가 나타났습니다.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노동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타나게 되면서 12월 금리 결정 확률이 단 하루 만에 거의 1%포인트 미미하긴 하지만요. 어제의 83.5%보다도 거의 껑충 뛰어 올라서 85%에 육박합니다. 거의 시장은 12월 현재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. 그 이외에도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봉합되는 움직임 역시 시장에 다시 한번 온기를 불어넣어줬는데요.
이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원래는 이틀 뒤까지가 이 시한이었습니다만 그것을 거의 1년 가까이 연장하는 것을 확실시했습니다. 이 새로운 소식은 아니고 지난 11월 1일 양국 정상 간의 합의를 본 데에서 발표가 된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발효가 된 건데 이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내용이나 또는 관련 언급 등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. 특히나 일본의 다카이치 총재의 대만 발언 때문에 말이죠. 이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우려했었지만 오늘의 조치를 통해서 양국 간의 움직임은 역시나 견고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안심 이 매물을 보였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오늘 밤사이의 특징주들은 어떤 움직임 보였을지 가장 먼저 M7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.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첫 번째 판에서 준비했던 종목들은 공통적으로 이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. 이 우리에게는 테슬라 아저씨로 또 유명한 인물이죠. 댄 아이브스가 AI는 거품이 아닌 시작 단계라면서 현재 AI를 고점, 과열 상태라고 논하는 것은 너무나 이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거기에다가 더해서 10가지의 이 추천 종목을 발표를 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꼽혔습니다. 이 기업들이 AI 툴을 도입할수록 점점 더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고요. 또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AI 프로젝트를 구동하는 핵심 칩을 이 엔비디아가 공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간 구글 TPU 때문에 며칠간 엔비디아에 대한 이 스포트라이트가 조금 꺼졌긴 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이 핵심 칩 시장에서 거의 95%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엔비디아가 아직도 확고한 이유, 마스터키와 같이 여러 가지의 대부분의 이 핵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. 또 추가적으로 AMD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는데 이 폭발적인 수요 속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을 기대한다라면서 여전히 이 수익성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AI 반도체주들이 강했는데요. 우선 이 세 가지의 종목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. 1.78% 오늘 강세로 오랜만에 마무리를 지었고요. 또 엔비디아입니다. 오늘 또 구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발생하면서 엔비디아로부터 이 걷어들여졌었던 스포트라이트가 다시 한번 비춰지는 모습입니다. 1.37% 강세로 마무리 지었고요. 또 AMD 역시 3.93% 그간의 조정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도 함께 들어온 점이 포착이 됩니다.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이 M7 종목들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볼 종목은 테슬라. 이 12월 달 들어서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 현행 운행되고 있는 로보택시의 규모를 2배 가까이 확대하겠다라고 이 머스크가 X를 통해 밝혔는데 이 점이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어당겼고요. 또 애플도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 아이폰 17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드디어 14년 만에 삼성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이 연간 전망이 나왔습니다. 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통계 결과였고요. 또 메타는 오늘 하락했습니다. 이 전거래일 워낙 상승한 움직임도 있었지만 또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이 이탈리아 반독점 규제 당국이 이 왓츠앱 관련해서 메타의 이 반독점 조사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때문에 규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 메타였는데요. 이 세 가지의 종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. 1.71% 이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끌어올려줬습니다.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된 점 역시 이 테슬라의 주가를 뒤늦게 끌어올린 모습입니다. 또 추가적으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. 이 종전에 봤었던 바로 애플인데 0.21% 장 막판 들어서 약간 이 상승폭을 반납한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. 강보한 마무리를 지었고요. 또 마지막으로 오늘 메타입니다. 0.41% 약보합권에서 다소 아쉽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추가적으로 오늘 이슈가 있었던 세 가지의 특징주들 보도록 할 텐데요. 가장 먼저 델입니다. 이 밤사이에 4분기 매출 전망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는데 그 덕분이 바로 AI 서버의 폭발적인 수요였습니다. 이 점이 오늘 엔비디아와 AMD, 브로드컴의 주가를 끌어올린 또 다른 이유가 됐고요.
또 로빈후드 밤사이에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이 예측 시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레저엑스를 인수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측 시장은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또는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그런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 여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폭발적이면서 관련된 사업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. 또 밤사이에 오라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. 이 밤사이에 오라클에 대해서 도이체방크가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목표가를 내놨는데 최근의 조정이 매력적인 진입 기회라면서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. 또 목표가를 375달러로 다시 한번 올려잡았습니다. 그럼 이 세 가지의 종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델 테크놀로지. 이 AI 서버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덕분에 5.8%가량 급등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었고요. 또 로빈훗입니다.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았었던 로빈훗이었는데 오늘은 10% 가까이 단순히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업까지 사업 다각화를 시키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었고요. 또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라클 4%대 강세로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오늘 매크로 지표 움직임은 어땠는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제유가는 1%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. 이 API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과는 달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급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이 국제유가는 소폭 되돌림이 나타났고요. 원달러 환율은 3원 가까이 올라섰습니다. 이 외환 당국이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데에도 계속해서 상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또 밤사이에는 블룸버그가 일본 정부가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11조 엔,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11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. 이 정도의 대규모 신규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이렇게 밝힐 예정이다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이 때문에 엔화가 대폭 약세를 보였습니다. 지금 이 시각 엔달러 환율이 거의 156엔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원화도 엔화와 동조 현상을 보이면서 현재 상대적으로 약세 구간에 진입한 모습이고요. 비트코인은 2.95% 올랐습니다. 이 8만 9천 선까지 다시 한번 거의 하방 지지선에 닿자 되돌림이 나오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밤사이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하루 사이에 3천억 원 이상의 레버리지가 청산을 당했는데 이 중에서 92.5%가 숏포지션,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워낙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 보니 현재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금 가격은 여전히 높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서 이 4,100달러 여전히 상회하고 있고요.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약간 장기채와 단기채 사이에서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. 우선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자 국채 금리가 내내 약세를 보였지만 또 밤사이에 이 7년물 국채 경매가 예상 대비해서는 이 수요가 좀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. 이 때문에 여기에 동조화돼서 미국채 2년물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 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3대 지수 오늘 마무리를 어떻게 지었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나스닥 지수는 0.8%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. 다우 지수는 0.67%, 또 S&P 500 역시 0.7%가량으로 오늘은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상승불이 켜진 하루였습니다.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.